근데 윤석열 씨는 계속 지금 오늘도 속보 나온 거 보니까 그 거부했대요 또? 네, 거부. 네. 아니 저는 대통령 거부권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놔둘 수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정말 영상 편지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당신들이 이번에 제의할 때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거고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당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책임진다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이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아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거부권 이렇게 함부로 계속해서 남용하는 거는요. 예전에 유신 정권 때 내지는 그 전에 원래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대통령이 함부로 자기 권력 때문에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의원이 뭐가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당시의 우려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거부권 조항을 집어넣을 때 바로 이 우려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야 우리 바쁘니까 그냥 빨리 이거 집어넣고 오케이 시켜서 헌법 통과시키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걸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우려를. 근데 지금 현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정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당신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걸 하게끔 계속 도드리표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하게끔 해준다면 당신들 똑같이 지금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대통령 직권남용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이거는 수사를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사건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항소심까지 갔는데 다른 연루자들이 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까지도 야 이건 통정매매야. 그리고 네 계좌가 한 42개나 활용이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야, 이게. 통정매매의 사례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검찰의 황제조사를 받으면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이, 아니,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지, 그때 마침 딱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됐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무시하고 그 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특검은 윤석열 때문에 하는 거야. 에?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무시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이게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소한 수사는 해봐야 돼. 최소한. 아니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검찰이 계속 뭉갤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건도. 근데 말씀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황제 조사라고 하더라도 황제 조사를 할 때 김건희가 그 황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주식을 팔고 싶어서 그 주식을 팔았어. 그랬더니 검찰이 그러시군요. 그걸로 그냥 끝나. 이러고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특수계급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적인 예외가 있는 자들, 그다음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검찰 스스로가 용인하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찍소리 못하고 기소할지 안 할지 설명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건 검찰 내부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결정들을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무마할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희한하게 하나 걸려버렸죠. 명품백 문제가 걸려가지고 핸드폰을 털리니까 꼬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저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 그냥 대통령의 뜻, 민정수석 자기 잘하는 선배의 뜻
따라서 그냥 자기가 품고 가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공권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사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미 검찰은 사조직화돼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다른 소위 평범한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평범한 검사들이 왜 지금까지 저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었잖아요. 뭐 연판장 돌리고 내부에서 뭐 이프로스가에다 글을 올리고 하는데 조용히 있는 거 보면 아 검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어떤 사건들, 이제 확인된 사건들만 놓고 보면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손준성의 고발 사주가 아니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한겨레 5개 언론사가 미디어오늘까지 했던 그 고발 사주 사건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던데 김대남 비서관이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했던 그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아 대통령실이 그 박근혜 거잖아. 때 그때 그 저도 그때 한참 취재를 했었을 텐데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파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뭐 박성재를 이렇게 고발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발 대행. 어떻게 할게. 너희들이 집회를 해. 집회하면서 누구를 아주 모욕을 주는 것 이상으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쓱 뒤에서 한번 맞춰볼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띄우거나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뭐 고려시대 있잖아요. 무신 정권 때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호족이 있고 사병이 있거든요. 호족 정치가 난무할 때 사병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사병들이 막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45년 해방정국 때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이 광구는 규율이 있고 절제가 있고 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게 광군이건 검찰이건 뭐건 간에 관료건 간에 아 얘들 사병인가? 호족인가? 정통수성 없이 집권했나? 이 인간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된 놈들인가? 제가 놈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들은 놈자를 충분히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또 자랑하면서 말하잖아요. 김대남이.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걸 사실은 박근혜 때도 했잖아요.